네, 5월 4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오늘 5월 첫 거래일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시 한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보복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유가와 관련된 변수, 이제 유가 감산이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시장에 특히나 이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이 이미 2자릿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악화된 경기 지표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증시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시장 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입니다. 현재 지금 2% 약세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06.4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1%대 하락 출발입니다. 636.9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2% 내림세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실려있는 상황이에요. 48,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5%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도 약세고요. 삼성 SDI까지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줄줄이 약세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일부 KT,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만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현재는 0.9%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볼까요? 상황이 비슷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약세 출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185억 원가량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오늘 8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 섹터에서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화학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겠죠.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2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억 원, 6억 원가량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이 7원 90전 상승하면서 1226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또다시 환율이 급등하네요. 이거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예, 환율은 예. 우선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네. 참 묘하죠. 연휴를 앞두고 4월 말에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우선 주목하실 것은 제가 끊어놓은 저점끼리 연결한 우상향하는 이 추세선이거든요. 예. 자, 2020년 금년 접어들어서 이렇게 했고 3월 중에는 한번 1,300원을 갖다 위협하는 급등세도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왔는데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도 될 만큼 시장 괜찮아진 거야 진짜? 라고 묻다가 끝난 게 4월이었습니다. 그건 5월 가보자였던 거예요. 예. 5월 가보자였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NDF 시세보다도 지금 현재 오늘 개장가는 한 2, 3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보다도 우리 국내 증시의 낙폭이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을 앞두고 몇 시간 앞두고 미국의 지수선물 흐름이 보니까 아하 미국도 안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또 이것도 컸죠. 자, 이 기사 서울신문에서 그냥 캡처해 왔습니다만 네네. 우선 지난 4월 달에 우리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났죠. 적자가 났습니다. 9억 4,600만 달러. 자, 이런 상황이고 각 이렇게 품목별로 전년 대비 수출 감소율이 눈으로 보시더라도 뭐 그거 합니다. 자, 지금은 지난 3월, 4월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3분기, 2분기와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가의 문제였죠.
그동안의 증시는 어땠죠?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죠.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왔던 것인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었던 파월 의장의 FMC 성명서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연준조차도 V자 회복은 바라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회사채도 사주마 정크급 이른바 폴런 엔젤스라 그러죠. 그때 3월 달에 그때 코로나 터진 이후로 갑자기 BB 등급으로 떨어진 이런 투자 부적격은 사주마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 뭐 산 흔적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환율 지금 이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아까 보셨던 뭐 HTS에서도 가능하실 거니까 환율도 이렇게 차트를 끊어 놓으시고 이 선을 갖다가 계속 타고 올라가는 환율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이 선도 네. 깨지고 지수가 다시 플러스를 내고 외국인이 매수를 도는 와중에 환율이 꺾여야만이 진정 환율은 하향 안정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머징 통화들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러게요. 유가는 어때요?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유가 예.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인포맥스 차트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살짝 작은 음봉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선물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요 작은 요 음봉 눈에 보일 듯 말 듯 합니다만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18불 69센트인데요. 전일 대비 1달러 조금 밀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마이너스 5.5예요.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지금 유가 원유 시장은 장난 아닙니다. 뭐 1, 2불만 움직이면 이게 5% 10%예요. 아, 예. 그런 장이 됐는데 우선 WTI하고 브렌트유 선물하고 이렇게 엮어놓으면 WTI의 현물 인수도 선물 거래 조건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때 이 부분 마이너스 37불로 그때 마감했던 4월 21일 그 무렵 이거는 선물 시장의 어떤 특수한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제 6월 만기가 왔을 때 이달 하순 한 24, 25 갔을 때도 별일 없을까? 지금 뭐 USO, 유나이티드 오일스 저기 뭡니까? 오일 펀드 같은 US 오일 펀드 같은 그런 어떤 원유 ETF 주로 다루는 회사들이 건설물 비중을 줄여가고 어쨌거나 적골은 안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유가가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과연 이제 5월 들어서 감산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저장고는 꽉 차 있는 상태고 해서 유가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난 한 주 동안 제법 반등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증시가 7% 넘게 빠지더라고요 주말에. 예. 뭐 그런 거로 봐서는 그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많이 빠졌다 보니까 급하게 급하게 반등도 나오는 것이 시장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제 5월부터는 진짜 우리의 현 상황,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금 가격까지 한번 짧게 볼게요. 최근에 왜 준 전치 상태로 인식되면서 금 예. 수요도 많았잖아요. 예, 뭐 우왕좌왕하는 금입니다. 금 좋다 얘기는 많이들 들으실 거고 온스당 1,700불도 넘어섰습니다만 이때 왜 금값이 왜 이렇게 추락했지? 그때가 우리 3월 언제입니까? 그 19일 날 지수는 뭐 1,400대 떨어지고 환율은 1,296원 가고 할 그때는 금도 팔고 미국 국채도 팔아야 했던 그만큼 다급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가 큰 그림 보셔야죠. 큰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 무렵 그때 1923이라고 적혀 있네요. 1,900불을 온스당 1,900불도 넘었었던 금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제1감은 하다못해 전고점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금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하도 돈 같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 전 세계 금 투자자가 다들 많은데 그래도 뭐 금을 집에다가 금고에다 보관하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예. 다 무슨 뭐 통장이고 뭐고 하는데 저는 가끔씩 궁금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금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만큼 금이 있기나 있는지. 투자 금 상품은 있는데 실제로 그냥 금이 뭐 있는지. 종이 쪼가리 갖고 내가 이거 금 증서를 하면서 서로 이거 갖고 그냥 주머니 받거니
싸게 샀다가 비싸게 넘기고 하는 그 상황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금이 낫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돈이 돈입니까?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좀 주셨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